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재미있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데이트 앱으로 진짜 사랑을 못 찾는 이유에 대한 거예요. 어휴, 벌써부터 한숨이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요즘 주변 보면 데이트 앱 안 써본 사람이 거의 없죠? 저도 한때는 매일 밤 휴대폰을 붙잡고 스와이프를 하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운명의 상대를 만날 수 있을 거야 하는 부푼 기대를 안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앱으로 만난 인연에 회의감을 느끼고 결국은 진정한 사랑은 앱에서 못 찾는다고 말하게 되는 걸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첫째, 데이트 앱 자체의 본질적인 문제. 둘째, 앱을 사용하는 우리들의 심리. 그리고 셋째, 이 모든 걸 극복하고 진짜 사랑을 찾기 위한 우리의 노력까지.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깊이 들어가 볼까요? 데이트 앱의 본질적인 문제점,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바로 미스매치 현상이에요. 데이트 앱은 신기하게도 남성 사용자 수가 여성 사용자 수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 여성분들에게는 선택지가 넘쳐나고 남성분들은 대체 언제 매칭되는 거야? 하면서 좌절감을 맛보게 되죠. 여성분들도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너무 많은 관심에 압도당해서 지쳐버리기도 하거든요. 아, 진짜 딜레마죠? 그리고 앱의 특성상 우리는 상대를 너무 피상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프로필 사진, 직업, 키, 학력.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정보에만 의존해서 이 사람이 괜찮을까?를 평가하죠. 솔직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프로필 사진이 마음에 안 들면 일단 스킵. 이렇게 되니 상대방의 진짜 성격이나 가치관 같은 깊이 있는 부분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 피상적인 관계만 맺어지고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데이트 앱을 불건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벼운 만남이나 심지어는 성적인 만남을 위해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만약 내가 진지한 관계를 원하는데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 아, 정말 상처받기 쉽겠죠. 여기서 데이트 앱의 역설이라는 재미있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앱 운영사 입장에서는 사용자들이 너무 빨리 매칭되어서 앱을 떠나는 걸 원치 않아요. 사용자가 매칭돼서 앱을 탈퇴하면 회사는 2명의 사용자를 잃는 셈이니까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앱에 오래 머물도록 적당히 매칭을 시켜주면서도 너무 쉽게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미묘한 줄타기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럴싸하죠. 그리고 레몬 마켓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중고차 시장에서 불량 매물, 즉 레몬 때문에 좋은 차들이 설 자리를 잇는 것처럼 데이트 앱에서도 프로필을 솔직하게 작성한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상대방 프로필이 혹시 허위로 작성된 건 아닐까 의심하게 되고 정직한 사람들은 내가 왜 과소평가받아야 해? 하고 앱을 떠나버립니다. 결국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만 남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생각만 해도 답답하네요. 데이트 앱은 만남의 허들을 엄청나게 낮춰줬어요. 언제 어디서든 손가락 하나로 이성을 만날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관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너무 쉽게 만나고 헤어지다 보니 관계가 가볍게 느껴지고 많은 사람들이 진지한 만남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만남에 지쳐 정서적 상처를 받기도 하죠. 특히 대화가 갑자기 뚝 끊기는 잠수 행위는 정말 불쾌하고 상처가 깊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사용자 심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데이트 앱으로 진짜 사랑을 찾기 어려운 이유가 숨어 있어요. 너무 많은 선택지 앞에서 오히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피로감을 느끼는 선택 과잉 현상이 대표적입니다. 소개팅을 몇 번 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한두 명 정도면 괜찮지만 10명, 20명 넘게 만나게 되면 슬슬 지치잖아요. 앱에서는 그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매일 만나게 되니 결국에는 그냥 혼자 살자 싶어지는 거죠. 그리고 데이트 앱에서 거절당하는 경험은 우리의 자존감을 뚝 떨어뜨리곤 합니다. 매칭이 안 되거나 대화하다가 갑자기 상대가 사라지면 내가 매력이 없나? 하고 스스로를 탓하게 돼요. 연구에 따르면 거절당했을 때 느끼는 감정은
신체적인 통증과 유사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해요. 마음이 아프다 라는 말이 정말 과학적인 표현이었던 거죠. 또 다른 심리적인 문제는 불안감입니다. 이 사람만큼 괜찮은 사람을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아라는 생각에 관계에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반대로 버려질까 봐 두려워서 깊은 관계를 피하고 쉬운 상대를 찾는 유기 불안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불안감은 건강한 관계 형성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휴, 듣기만 해도 복잡하고 마음이 아파지는 이야기들이죠.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일단 앱을 선택할 때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가벼운 만남보다는 진지한 만남을 지향하는 앱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소울매처 SOUL매치 ER, 힌지인지, 매치닷컴 매치, 캄, 이하모니 HARMONY 같은 앱들은 심층적인 성격 평가나 맞춤형 매칭을 통해 장기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국내에서는 커피 미츠, 베이글 카피 미츠, 베이걸 같은 앱도 진지한 만남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되기도 하죠. 상대방의 외모나 스펙보다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대화를 통해 상대방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나에게 중요한 성향이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세요. 겉모습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지만 가치관은 변하기 어렵고 관계의 근간이 되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개방적인 태도를 갖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때로는 상처를 통해 성장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진정한 인연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온라인 데이트 앱에만 모든 걸 맡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균형을 맞춰야 해요. 취미 활동이나 동호회, 스터디 모임 등 오프라인에서도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앱은 그저 하나의 도구일 뿐 모든 걸 해결해주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합니다. 데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먼저 알아야 해요. 그리고 연애가 내 자존감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온전하고 행복한 사람일 때 비로소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물론 데이트 앱으로도 성공적인 사랑을 찾은 사례는 분명 있습니다. 알고리즘 덕분에 서로의 내향성, 유머 감각, 미래 목표가 잘 맞아 결혼까지 꼴이난 커플도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앱으로 너무 쉽게 관계를 시작하고 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관계의 가벼움을 느꼈다는 후기도 많습니다. 다행히 데이트 앱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고스팅 금지 기능이나 매칭 소제한, 취미 기반 매칭, 목적 기반 매칭 등 진지한 만남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특정 조건 전문직, 자산, 외모 등을 갖춘 사람들만 연결해주는 앱들도 등장하고 있죠. 이런 변화들이 앞으로 데이트 앱을 통한 관계를 어떻게 바꿀지 기대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데이트 앱은 편리하게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서는 앱의 한계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나 자신을 이해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관계를 만들어 나가려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데이트 앱은 그저 우리가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수단일 뿐이에요. 결국 그 사랑을 만들어 나가는 건 우리 자신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